사과마저 기만인 한동훈이라는 헤드라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글이 올라온 그 문제를 두고 일단은 어제 SNS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조작이며 정치 보복이다라고 서두에 주장을 하면서도 그와 별개로 일단 송구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한 뭐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영상에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과의 형태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전형적인 말장난인데 그 아이스 핫초코라는 이 형용 모순을 떠올리게 만든다. 아이스 핫초코, 아이스. 그러니까 아이스 초코면 아이스 초코고 핫초코면 핫초코인데 보통 아이스 핫초코 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준석이 많이 했던 표현이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였죠. 제 표정 안 표현이 좋았어요. 조금 더 낫죠, 제 표현이. 네. 말이 길잖아요. 저 아이스 핫초코로 저는 짧게 정리하는데,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주고 있는 순기능은 딱 하나다. 네.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웃음을 없는데 준다. 우리 또 기 선생님 또 굉장히 또 활력 넘치시고 그럼요. 비타민처럼 아하. 부는 것인데 결국 그 웃음을 주는 거 외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일은 다 반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정치 보복이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나를 죽이기 위한 행동이다. 조작이다. 라고 하면 해놓고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정확히 보면 걱정을 끼쳐드려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돼 있어요. 송구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치 보복이고 조작이면요 싸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싸움에 국민들이 함께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멸절시켜야죠. 근데 조작 감사하고 정치 보복이고 다 나를 옥죄는 정치 탄압인데 근데 사과를 한다? 왜 사과해? 아이스 핫초코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카페에서 우리 그 점주분이 아이스 핫초코 하나 주세요. 만들 수가 없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 인해서 그동안 한 2년간 많이 웃었습니다. 이제 웃음은 여기까지 주시고 예. 정계 은퇴하는 일만 전 남지 않았나.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냉정하게. 자, 네, 한동훈이랑 추적합니다. 이준석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온 대로 해도 언론이 어떻게든 마사지를 해주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찔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준석한테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질문할 때 이것을 대답해라. 뭐 그날 그 여론조사 너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사과 전문을 제가 다 듣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사과라는 건 무슨 기본적으로 그럼 내 남자인데 내가 지켜야죠. 나만 분석해. 에이, 아무도 건들지 마. 그렇지. 아까 웃음을 준다고 했죠? 나에겐 한동훈은 사랑을 줍니다. 자, 그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자가 간장종대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당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사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행위를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한동훈이 사과를 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이 사과했으니까 이제는 장동혁 네가 결심할 차례야. 국민의힘 니네가 정신을 차릴 차례야 라고 자꾸 공을 토스하려 하길래 거기서 맞겠습니다. 사과 아닙니다. 왜냐면요.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전혀 자기 행위 서술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과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가 안 나와요. 사과의 대상이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가령 국민 여러분과 당원이라고 굉장히 추상적 집단만 반복하는데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는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의 원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재발 방지라거나 이런 것들 전혀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합니까? 따라서 사과가 아닙니다. 저것은 그냥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 따라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은 다시 써야 됩니다. 저는 뭐 그냥 유튜브 컨텐츠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왜냐면 사실 사과라고 지금 말 잘 정리해 주셨지만 연예계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떤 논란을 휩싸였을 때 사과문이라는 것을 자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과의 그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사과의 타이밍. 언제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잘못한 내용이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감 없이 적어주는 것. 근데 일단 타이밍 잘못됐죠, 한동훈.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잘못한 내용을 보면 뭘 잘못한지 구체적인 서술이 없어. 없죠. 어떤 내용을 적었습니다. 뭐 개 목줄을 했는 이런
뭐 김건희 개목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 썼을 때 그런 내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올려야 이게 사과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까지 적혀 있어야 사과문이라고 보거든요. 연예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책임 있는 뭐 정치인으로서 되게 송구하다고 얘기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냥 연예인들이 할 법한 그 사과문조차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연예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유튜버로서도 또 안 돼. 뭔지 알죠? 예, 유튜버 예, 사과할 예. 때 까만 거 쫙 배경해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튜버로서 아주 반성이 시급합니다. 한동훈 네. 유튜버님. 그러니까 우리 그 훈이훈이는 아무래도 역시나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 DNA, 개사과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윤석열 틀 안에 아직도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저렇게 그럼 사과를 못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한동훈은 한평생 네. 검사로 살다가 윤석열한테 픽업이 돼서 중앙지검장 3차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당대표 쫙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키워줌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동훈은 그동안 우쭈쭈만 받아봤기 때문에 어허. 누구에게 사과다운 사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과의 형식의 그 영상을 게시까지 했을까요?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걸 지금 하다 보니까 미숙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한동훈이 사과라는 이 이상한 기만적 형태의 개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동혁이 윤리위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입지가 네. 상당히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당내에서 내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감과 조급함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근데 진심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사과가 자꾸 또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제명의 결정에 있어서 나의 어떤 지금 사과 형식의 영상이 다시 뭐 바뀐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한 형태인데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동정을 산다 그래야 되나?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사과라는 걸까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죠. 마지막 승부수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 내에서 이 갈등을 사실 이게 지금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골방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사람의 마음속의 미움을 다 꺼내놓고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지금 빅매치를 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의 저 사과는 장동혁에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당원들에게 나 사과라는 거 대충 했어요. 아하. 나 때웠습니다. 숙제했습니다라는 아하.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형 사과 아니냐. 선생님. 네. 지금 숙제 얘기 나왔어요. 퍼포먼스. 숙제. 학생이 숙제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코를 한 번은 깨뭅니다. 코를 왜 깨물? 이거 한번 깨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거 코를 왜 깨무냐? 이렇게 자라서는 인간 구실 못한다라는 숙제를 말씀 내준단 드리면서 말이죠. 지금 숙제를 이상하게 이행하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코가 나만하진 한덕수가 않겠는데. 한덕수가 그날 갑자기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문수에게 따지듯이 후보 포기해라. 나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라라고 막 했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도둑놈 심보지. 한평생 그 꽃길만 걸어오던 자가 갑자기 그렇게 당당하게 뭔가 승부수를 던진다? 전 뒤에서 백업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도 이제껏 생각해보세요. 뭐가 한번 자신한테 걸리적거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 아쉬울 게 없어요. 없어, 맞아요. 아쉬울 게. 꽃길 그런 화려한 꽃길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승부수 같은 거 못 던지는 사람, 정무 감각 같은 건 일절 없어요. 원래 없었죠, 이런 또. 감각이 생기려면 욕을 먹고 그걸 헤쳐나가면서 감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럴 경험도 그럴 깜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자기 얼굴 팔아가며 자기 딴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근데 그것을 했다는 건 전 뒤에서 든든한 백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사람이 보여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기 리더감인 것처럼 이때까지 자신을 떠받들여 준 거는 싹 다 언론의 힘입니다. 그러면 저는 언론한테 약속을 받거나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저는 조선일보를 이제 매일 아침 눈 뜨면 조선일보를 한 바퀴 돕니다.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이 원래는 한 번 던져놓으면 그게 국민의힘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팅콩 팅통이 항상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선일보가 아무리 떠들어도 장동혁이 듣지를 않아요.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를. 듣지를 않으니 장동혁을 대놓고 깝니다. 야, 니네가 당 이름 바꿔가지고 뭐하냐? 어차피 윤어게인 당이겠지. 라는 글을 쓸 만큼 아주 철저히 까 부수는데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날 이런 게 나와요. 글들이 칼럼과 사설이 한동훈 넌 잘했냐? 넌 사과 똑바로 안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금 끌어졌어? 얼마나 지체됐어? 너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가는 거야 라는 글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한동훈이 사과를 합니다. 네. 저는 조선일보의 쿠션이 무조건 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비단 조선일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뒤에서 백업해주는 무언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나마도 저런 변명 영상이라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이러는 백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약속 정도로 한번 보자면 당과의 약속, 당 아니고 뭐 장동혁과의 약속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까? 아, 장동혁과 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스처. 예, 그게 뭐 장동혁한테 어필 정도를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는 뭐 저랑 이준석과의 관계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끝났네요. 예를 들자면 쫑났네요. 거의 뭐 미소 냉전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거의 뭐 그냥 핵 버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랑 이준석 이러면 뭐 비유 끝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양보 없는 거의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사이가 된 것이고 물론 그런 사이가 되는 데까지는 둘의 사연은 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대표 시절에 내가 장동혁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도 시켜줬고 네. 내가 당 대표도 할 때 내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도 만들어줬는데 이 장동혁이가 나를 배신했네. 또 한동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장동혁 입장에서는 저거 깜냥도 안 되는 거 내가 도와가지고 네네. 당 대표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는 당에서 배신자로 낙인되고 저렇게 찌질하게 정치하네. 이러면서 이거 둘 사이에 지금 거의 건널 수 없는 네. 강을 건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동혁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어허.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부분이 송구한지 사과문에 제대로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비방 글 내용이 아마 기사화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사실. 예, 뭐야, 똥 싸지 말고 아니, 된다? 뭐 저거 헤드라인에 개종자, 용산 돼지, 네. 뭐 이게 뭐 그냥 칼럼으로 올려가지고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이건 뭐 노골적인 비난, 모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요걸 뭐 이렇게 송구하다라고 넘어갈 만한 건가? 헤드라인에 쌍시온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우리 이준석과 한동훈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뭔데요? 이게 항상 묻는 내용을 대답을 안 하고 예. 항상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요 한동훈은 잘 생각해 보면 항상 단독으로 나옵니다. 누군가랑 토론을 하거나 그러지 맞아요. 않아요. 그리고 질문지도 자기가 다 검수하는 것 마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 단계돼서 얘기했대? 그거는 본인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떠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 그때 생방하고 있을 그치 때. 그런 게 아니면 절대 하지 않아요. 이준석도 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겁나 때리지 않습니까? 동일하거든요. 아니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욕할 수 있지 않냐? 대통령 욕 좀 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누가 대통령 욕하지 말래?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 욕 제일 많이 했겠다. 상관없어요. 윤석열 권력자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칼럼 신문에 실린 거 우리가 좀 그 글이 올라온 게 뭐가 문제냐? 틀린 얘기예요. 없는 얘기입니다. 핵심은요 명의도용이고 업무방해고 그다음에 여론 조작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언론과의 유착. 맞습니다. 정원 이것에 유착이죠, 정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권력자에 대해서 욕하는 게 뭐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주장할 거면 여태까지 왜 사과를 못 한 거야?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주장했으면은 사실 사과는 애진작에 했어도 되는데 나는 지금쯤에서의 사과는 모든 것들을 다 고하면서 정말 뭐 수사를 받는다든지 뭔가 무슨 자기가 뭐 직무는 지금 없지만 뭔가를 내려놓는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뭔가 별별 어떤 내놓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터치 정도의 글인데 이걸 사과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참 많은 언론에서는 취자가 말했다시피 다 사과라고는 쓰고 있네요. 근데 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욕도 정치인이 뒤에서 뭘 욕합니까? 윤석열 있을 때 살아있는 권력하고 만났을 때 앞에서 직언을 해야 되는데 네. 앞에서는 직언도 못했거든요 한동훈이. 늘 그랬죠. 90도로 인사하고 그때 그 서천 화재 현장 갔을 때도 윤석열이 어깨를 툭 치면서도 90도로 인사하면서 눈 맞으면서. 예 그러면서 뭐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찍소리도 못하다가 뒤에서 저렇게 쪼잘쪼잘 한 거니까 사실은 여론 네. 조작 혐의도 있지만은 좀 용기가 없는 비겁한 모습도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딱 어울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어울리기는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저런 모순된 메시지를 내니까 네. 역시 한동훈 안에는 이준석이 있고 한동훈 안에는 안철수가 있고 어허. 정말 한동훈 안에는 여전히 검사 DNA 윤석열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악만 모아놓은 거야 지금 한동훈 네. 안에. 요럴 때 한번 나서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아. 홍준표 서울 시민님이신데요.
한동훈을 두고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존재다라고 규정을 했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싸잡아서 용병, 그 맞는 말이지. 용병이라 부르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사라지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메신저를 떠나서 이 내용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국힘에서는 무언가를 뭐 대선 후보든 간에 누군가를 내놓을 때 항상 지금 용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맞는 말이죠,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서울시민의 말에 대해서는 정말 그 뭐랄까요, 은퇴를 여기는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정치 중독자. 그러니까 정말 홍준표라는 사람은 정치를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좀 어떻게 좀 불쌍한 사람인데 정말 홍준표의 말 자체가 맞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홍준표가 맞는 사람 취급받는 게 전 또 불편한. 뭐 이런 약간 굉장히 복합다작한 저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약간 구천을 떠도는 약간. 이거 스스로 못 떠나면 이것도 참. 예. 뭐 뭐라 용병이라고요? 여기 이제 용병. 정병이지, 정치병이지. 홍준표는 그쵸. 못 벗어나 정병이야 여기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의 말은 맞지만 네. 홍준표 서울 시민의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또 올바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정말 엉망진창 속에서 네. 본인의 또 정치적 이익을 또 구해보겠다라는 홍준표의 애달픈 그런 뭐 잔잔한 노력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아마 한마디 더 보태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자신의 비상계엄 저지의 주역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뭐 SNS든 뭐든 간에 내가 막았다. 심지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계엄이라고 빗대어까지 이야기하면서 혼자 다 막았다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혼자 막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막은 것은 민주당과 국민이다. 맞말인데 뭐 예. 근데 저거 맞는 말 한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자리 안 갑니다. 예, 홍준표 그렇습니다. 시장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이 사람이 한 번 더 했을 뿐이다. 이 정도로. 네. 저는 홍준표를 사실은 좀 유머 소재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인규 그 두부 선생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 반정치의 대표가 저는 홍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인 그렇습니까? 이거 저와 함께 갑니다. 네네. 홍준표가 가끔 좀 깔깔을 일으킬 때도 있는데 제가 애써 웃음을 참아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저는 해로워. 그 진주 그 병원을 폐쇄할 때 정말로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민생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장난 시계 마냥 권력에서 멀어지면 가끔 옳은 소리 할 때도 있고 가까워지면 아무 말이나 하며 민생을 파탄시키는데 정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루에 2번 맞는 고장난 정말 시계 하루에 2번이라도 맞으면 좋게요. 이 고철로도 못 써 이거.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 고철로도 그래서 쓰면 안 돼. 저는 정치라는 거를 가끔은 너무 몰입하다 보면 게임처럼 볼 때가 있어요. 얘랑 싸고 얘가 이랬대 제가 저랬대. 근데 다시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진주의련을 원래 영리를 발생시키는 곳이 아닌데 폐쇄시켰을 때 홍준표의 모습이나 전 아까 왜 인사 90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예. 어디냐면 서천 화재 났을 때 시장에 진짜 사람들의 삶에 무너진 터전에서 그 앞에서 꾸벅거리는 인사를 하고 윤석열은 어깨를 칩니다. 그게 정치판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현장을. 민생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 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만 전달하는 언론에서 저는 화를 너무 많이 느끼고 홍준표는 뭐 지금은 맞는 말을 하는지 몰라도 이 사람 은퇴했잖아요.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놀랄 일은 아닌 게 뭐 고장난 시계 비유도 맞고요. 전 뭐 고철로도 못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때는 정말 맞는 말만 합니다. 어쩜 그렇게 그렇단다. 잘하는지 예, 이성이 확실히 작동해요. 논리적입니다. 박근혜가 이명박 깔 때도 그랬고요. 이명박이 네. 박근혜 깔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인데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말들은 다 틀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때 경선 네. 이럴 때는 정말 맞는 말 자판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의 오래된 전통 아니냐. 홍준표도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예, 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슈퍼챗을 해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로에님께서 오후 1시, 월요일 오후 1시를 책임지는 사시미는 저에게 오미자입니다. 야. 라고 뭔가 오미자 같은 상큼하다. 뭐 상큼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베스트 제링님께서 신인규 귀하다, 기추자 넘나 섹시하다, 묘장군 든든하다라고 아이고. 하시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